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지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차이나는 클래스. 유명한 TV 방송 프로그램 아시죠?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책인데요. 어쨌든 이 책은 인문학 편으로 고전 철학 예술에 관해서 묻고 답하는 식으로 좋은 질문에 전문가들의 아주 좋은 답변들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글들 중에 제가 몇 페이지만 읽어볼게요. 지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왜 우리는 지리에 무지해졌나? 우리나라는 현재 지리라는 과목이 유명무실한 것을 넘어 무명무실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중학교는 사회, 고등학교는 통합사회, 과목 중 일부 단원에서 지리 수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리라는 과목명조차 사라지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리적 문해력이 떨어지게 된 거죠. 자, 문제가요.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를 가르치나요? 최근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4학년이 되면 생존 수영을 가르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틸리라라는 소녀가 사는 영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일본, 중국 등에서는 지리의 기초에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와 연계하지 않은 안전교육을 해서 안타깝습니다. 생존 수영만 가르쳐선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 생존 수영을 배워서 바다에서도 수영을 할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 나 홀로 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봐요. 육지 쪽으로 열심히 수영을 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전교육은 자신이 있는 위치가 지리적으로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또 어느 곳으로 몸을 움직여야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공간적 의사결정을 빠르게 잘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내에 갇혀 지리 교과서 내용을 주입식으로 배우게 되니 재미없는 암기 과목으로 오해하기 쉽죠. 다른 나라에서는 지리를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말한 영국만 해도 아이들이 강이든 산이든 바다든 다양한 자연 환경에 직접 가서 관찰하고 체험하며 지리를 배우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지리는 절대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교실 안에서 딱딱한 이론만 배우게 되면 학생들이 지루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리는 우리에게 내재된 본능인데 말이죠. 앞서 쓰나미 사례에서 보듯 지리를 잘 배워두면 전 세계 어디서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지리적 지식이 부족하면 생존에 불리해요. 특히 지리적 문해력이 낮아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요. 지리적 문해력이라니 낯선 표현인데 무슨 뜻인가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하고 지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을 지도맹, 지리문맹이라고 하죠. 지리문맹이 많은 나라는 지리적 문해력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잘 모르고 지명도 헷갈리는 지리문맹이 많아지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죠. 지리문맹 외교관이 큰 사고를 치기도 했는데요. 발틱 국가를 발칸으로,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기재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네, 좀 넘겨서요. 또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게 유럽 중심적인 사고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대륙의 정의는 큰 땅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아시아와 구분된 별도의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보통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기준으로 우랄 산맥을 제시하는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지나가니 그렇게 높고 험준한 산맥이 아니었어요. 평균 높이가 900에서 1200m 정도였습니다. 우랄 산맥이 대륙을 나눌 만한 기준이 될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반면 중국 텐샨 산맥의 평균 고도는 5000m에 달하니 확실한 경계가 되죠.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가요? 유럽은 지역일 뿐 대륙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유럽이 대륙이라는 주장은 영국과 유럽이 만든 환상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 지리학자 마틴 루이스는 유럽이 대륙이라는 신화를 비판하는 책까지 썼습니다.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유럽 대륙이라는 오래된 편견부터 깨뜨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에게 문제의식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이제 인터넷, 특히 구글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지도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든지 우리에게 맞는 지도를 선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생존하고 성공을 거두려면 타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나에게 맞는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제 국경에 갇힌 지오그래피를 넘어 연결성의 관점에서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커넥토그래피 사고도 중요해졌어요. 커넥토그래피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과거에 우리는 평면적인 지도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물리적인 땅덩어리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커넥토그래피 시대엔 어떤 나라가 경쟁력을 발휘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IT 강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커넥토그래피 시대에 세계의 제국이라 불리며 떠오르는 나라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2021년 기준 페이스북 사용 인구가 세계 인구의 44%인 35억 명에 달한다고 하니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죠. 20억 명이 훌쩍 넘는 사용자를 거느린 유튜브 역시 신흥 강국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경에 갇힌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지리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면 얼마나 다양한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얼마나 연결성이 좋은지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더 많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수록 힘을 가지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커넥토그래피 시대에는 개인도 얼마든지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유튜브를 활용하는데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유튜브가 전 세계로 확장되며 사용자들이 많아졌다는 점이 중요하죠. 플랫폼 경제에서는 더 많은 친구를 가질수록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21세기에는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커넥토그래피 관점에서 세계 지도를 읽어야 새롭게 열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아시아가 굉장히 넓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몇몇 나라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커넥토그래피 강국이자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나라, 바로 싱가포르예요. 인구는 586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국민소득은 6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인도양과 남중국해가 만나는 요충지에 입지한 세계 3대 오일 허브예요. 한중일 3국의 석유 수입 경로이면서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환적지이기도 하고 관광 산업도 발달했죠. 그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평균 연령이 28세라 젊은 나라이고요. 한계에 부딪힌 중국을 대체할 저력 있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어요.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세계적으로도 이미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추천해 주실 또 다른 나라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만 명에 달해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요. 이슬람 문화권 중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들은 서구 페미니스트들도 부러워할 만한 양성평등 문화를 일구어왔죠. 인도네시아가 여성들에게 개방적인 문화를 허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특히 수마트라 섬은 모계 사회 전통이 강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무슬림 여성들을 억압하는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히잡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여성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들이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가 거의 없고 패션, 출판,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인도네시아를 눈여겨보고 많이 진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인도네시아 시장뿐 아니라 주변 국가인 말레이시아, 아세안, 더 나아가 무슬림 세계 전체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커넥토그래피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뻗어나갈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지리적 상상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의 지리 교육은 영국의 제국주의적 시각이 담긴 세계 지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쩌면 한국 학계와 사회는 그동안 영국이 주입한 왜곡된 지리적 상상력의 식민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침략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정신과 시각과 영혼이 영국의 지배를 받아온 셈이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야외 환경에서의 체험 활동을 장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지리편 몇 부분 읽어드렸는데 이 밖에도 너무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이 책 차이나는 클래스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 차크릿 질문을 하고 김희재 선생님이 답변한 내용을 몇 페이지 읽어드렸는데요. 어떻게 공감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